고요한 새벽, 차가운 겨울바람이 한국의 산을 어루만지고 북촌 한옥마을의 좁은 골목길을 부드럽게 스치던 그때 하나의 비밀이 드러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훈, 38세의 남자는 서울에서 오랜 생활을 마치고 조부모님의 한옥마을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고층 빌딩과 빠른 도시의 리듬은 그가 어린 시절 여름을 보냈던 그 작은 전통 마을의 기억을 완전히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돌길 위를 걸으며 끄는 그의 여행 가방 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오래된 나무와 타오르는 숯의 익숙한 향기가 공기 중에 떠돌며 달콤하면서도 무거운 향수를 자아냈습니다. 조부모님의 집 대문을 열자 날카로운 삐걱거리는 소리가 고요를 깼습니다. 100년이 넘은 한옥은 세월의 흔적 없이 그대로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 곡선의 기와는 복잡한 그림자를 만들고 창호지는 바람에 가볍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향수와 불안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는 조부모님이 부모님과 가까운 다른 마을로 이사를 가면서 남겨둔 집의 마지막 정리를 위해 이곳에 왔지만 그를 이곳으로 이끄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집을 둘러보던 중 먼 곳에서 들려오는 피리 소리가 그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그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거기에는 정성스럽게 다듬어진 소나무와 돌로 만든 등불이 달빛 아래 살아 숨 쉬는 듯한 정원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그녀가 있었습니다. 조부모님의 오랜 친구의 딸 은지가 집을 돌보며 그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짙은 남색 겨울 한복을 입고 나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섬세한 손이 전통 피리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내뿜는 소리는 애수에 젖어 있었고 마치 각 음표마다 상실과 갈망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은 그녀를 잠시 바라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은지의 검은 머리카락은 그녀의 어깨 위로 흘러내리며 달빛 아래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수평선 너머를 응시하는 듯 했지만 지훈의 존재를 느끼자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잠시 동안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살짝 고개를 기울이며 계속 연주해도 괜찮은지 묻는 듯한 모습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아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셨군요. 그녀가 침묵을 깨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한국 특유의 공손한 말투가 느껴졌습니다. 네, 지훈은 목도리를 고쳐 매며 대답했습니다. 방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은지는 고개를 저으며 약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밤에는 집이 너무 조용하거든요. 그 후 며칠 동안 지훈과 은지는 조화로운 일상을 함께 나누며 마치 세상과 동떨어진 세계에 사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마을 곳곳으로 안내하며 어린 시절에는 보지 못했던 작은 디테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감귤과 반찬으로 가득한 시장은 따뜻하고 포근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지훈은 호떡의 달콤한 향기를 참지 못하고 2개를 사서 은지와 나눠 먹으며 눈 덮인 오솔길을 걸었습니다. 은지와 함께 있는 것은 자연스럽게 웃음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녀는 차분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날카롭고 예상치 못한 재치를 가지고 있어 지훈을 놀라게 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시장 상인과 대화를 시도하다가 서툰 모습을 보였을 때 그녀는 웃음을 참으려 했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즐거움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그녀에게 매료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에서, 그녀의 말이 가진 숨은 의미에서 뭔가 그를 불편하게 만들고 동시에 끌어당기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특히 추운 어느 밤, 정원에서 은지가 그곳에 머무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제가 도시 사람과 결혼하길 원하셨어요. 그녀는 희미하게 빛나는 돌등을 바라보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곳에 남아 이 집을 지키기로 했어요. 어쩌면 어리석은 일이겠지만 제 영혼은 이 산과 이 하늘에 속해 있는 것 같아요. 지훈은 가슴 한켠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는 의무와 욕망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속할 곳을 항상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는 예상보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바람이 더 거세게 불 때 지훈은 어떤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그는 은지가 부엌에서 물을 들여고 애쓰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깨워서 죄송해요.
그녀는 그를 쳐다보지 않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주전자를 잡고 있는 자세와 태도에는 뭔가 연약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괜찮아요? 지훈이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그녀는 대답하기 전에 잠시 망설였고 그 순간 지훈은 자신이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일을 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짧은 순간의 접촉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은지는 그를 바라보며 그녀의 눈은 복잡한 감정으로 빛났습니다. 지훈, 그녀가 시작했지만 그는 그녀를 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둘 사이의 침묵은 거의 귀가 멍멍할 정도로 깊었습니다. 그는 이 선을 넘는 것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 전통, 가족의 기대, 그리고 그들의 삶을 형성했던 가치들을 도전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술이 닿았을 때 주변 세상이 사라진 듯 했습니다. 더 이상 마을도 규칙도 없었습니다. 오직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열정의 따스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이후의 날들은 희열과 죄책감이 뒤섞인 나날들이었습니다. 서로의 시선 교환, 우연히 닿는 손길조차 무거운 무언가를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밀은 영원히 숨겨질 수 없는 법입니다. 사찰로 향하는 산책 중 바람에 가볍게 흔들리는 등불 아래서 은지가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알게 된다면 그녀는 돌바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도요. 지훈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평선 너머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웅장하게 솟아오른 산들은 마치 두려움과 희망을 묵묵히 지키는 수호자 같았습니다. 알아요.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것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몰라요. 이별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마을에서의 마지막 밤, 그들은 툇마루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약속도 없었고 단지 다른 삶에서는 모든 것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거라는 인정만이 있었습니다. 지훈이 다음 날 아침 마을을 떠날 때 대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지막 작별 인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결코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랑은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 새벽 속의 비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훈이 도시로 돌아가는 동안 그는 자신의 마음 일부가 영원히 그 한옥 마을에 남아있음을 알았습니다. 겨울에 차가운 바람이 멀리서 들려오는 피리 소리를 실어 나르며 불가능한 사랑의 음표를 품고 있던 그 마을에 그 아침 지훈은 마을을 떠나면서 은지와 그들이 함께한 모든 것을 뒤로 남겨두었다고 믿었습니다. 도시로 향하는 기차는 두 세계 사이의 터널 같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그 마을과 정원, 은지의 미소가 영원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미래와 서울에서 기다리는 책임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끝없는 혼란 속의 도시는 그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지훈은 방향 없이 거리를 헤매며 은지와 함께했던 고요한 밤들과 포근했던 낮들을 떠올렸습니다. 몇 달이 지나 지훈은 일상에 몰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떠올리지 않으려 해도 불가능했습니다. 거리에서 들려오는 피리 소리, 익숙한 녹차나 타오르는 숯 냄새는 그를 그 한옥 마을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은지가 무엇을 하고 있을지, 그녀도 그를 그리워하고 있을지, 아니면 이미 앞을 향해 나아갔을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익숙하고 정성스러운 필체로 검은 잉크로 쓰인 단순한 종이에 적혀 있었지만 엄청난 무게를 담고 있는 편지였습니다. 지훈, 이 편지가 당신에게 잘 닿기를 바랍니다. 원래는 당신에게 편지를 쓰지 않으려 했지만 더 이상 이 짐을 혼자 짊어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바꿀 겁니다. 글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마을에서 저를 만나주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은지. 지훈은 편지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 그를 휩싸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급한 일이었을까요? 그는 북촌으로 가는 다음 기차를 탔습니다. 재회의 기대감으로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은 채로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그가 기억했던 것보다 더욱 고요했습니다. 얇은 눈이 한옥의 기와를 덮고 있었고 소나무와 숯 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조부모님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은지는 정원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전보다 더 마른 모습이었지만 눈은 여전히 같은 강렬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연한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약간 떨리는 찻잔을 쥐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인사를 건네기도 전에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이야기해야 해요. 그들은 마지막 밤을 함께 보냈던 툇마루에 앉았습니다. 은지는 잠시 망설이며 손에 든 찻잔을 꼭 쥐었습니다. 지훈은 그녀가 말을 꺼내기 위해 애쓰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 내가 말하지 않은 게 있어요. 당신이 마을로 돌아오기 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그는 이 말을 찌푸리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계속 말할 수 있도록 기다리며 나 약혼했어요. 그 말은 지훈의 가슴에 돌처럼 떨어졌습니다. 그는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는 것을 느끼며 그녀의 말을 처리하려 애썼습니다. 약혼했다고요? 왜 나에게 그걸 말하지 않았죠?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은지는 아래 십수를 깨물며 눈물이 차오르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말할 수 없었어요. 당신이 왔을 때 내가 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친구로 남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훈은 그녀를 바라보며 화와 연민 사이에서 마음이 갈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은지, 그럼 왜 날 여기로 불렀어요? 우리가 느꼈던 모든 게 실수였다고 말하려고요? 이 일이 절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한다고요? 그녀는 고개를 재빨리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지훈, 나 임신했어요. 그 말은 공기 중에 무겁게 떠돌며 모든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마치 발밑에 땅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은지는 간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그가 줄 수도 없는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확실한가요? 그는 마침내 목소리를 내며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쉰 듯 거칠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당신이 화가 나고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이걸 당신에게 말해야 했어요. 지훈, 당신에게는 숨길 수 없어요. 지훈은 한동안 침묵하며 수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산들은 마치 그 순간을 지켜보는 것처럼 더 가까이 다가와 있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바라보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은지, 난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당신 혼자 이걸 감당하게 두지 않을 겁니다. 은지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지훈은 그녀를 단단히 안아주었습니다. 혼란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그 순간 그들은 전통과 책임, 그리고 금지된 사랑의 바닷속에서 길을 찾으려 애쓰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 몇 달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은지의 약혼자는 모든 것을 알게 되었고 긴장감이 감도는 대립 끝에 약혼을 파기하기로 했습니다. 한때 은신처 같았던 마을은 이제 판단의 시선과 악의적인 속삭임이 가득한 곳이 되었습니다. 지훈과 은지는 서울로 떠나 새로운 출발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과거의 무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도시의 삶도 도전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가족들의 비난, 그리고 미래에 대한 끊임없는 의구심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결국 아기가 태어났을 때 산의 깊이를 담고 있는 듯한 눈을 가진 딸아이를 바라보며 지훈과 은지는 자신들이 쌓을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발견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수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우아함과 지혜를 의미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말은 지훈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어느 추운 아침 그는 익명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손으로 적힌 그 글에는 은지가 감히 말하지 못했던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미는 그의 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은지가 과거에 잊으려 했던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충격을 받은 지훈은 은지를 추궁했고 은지는 눈물 속에서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배신감과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며 혼란스러운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민을 바라보는 순간
그는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수민의 아빠가 되기로 선택한 것이었고 그 선택은 어떠한 진실의 무게보다도 더 큰 것이었습니다. 지훈과 은지의 사랑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어떤 비밀이라도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수민을 품에 안고 있는 동안 그는 결코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랑이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되었음을 알았습니다.